안녕하세요. 바이라토크의 이학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꼭꼭 마음속에 숨겨뒀던 저의 아팠던 과거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좀 조그마한 팁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. 제가 아이를 셋을 낳는데요. 두 애는 연년생으로 낳고요. 그 뒤로는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셋째 딸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획에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살리게 됐어요. 그때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. 쿠싱 신드롬이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. 제가 30대에 그 아이를 가질 때마다 몸이 막 커지고 그냥 임신했을 때 커지는 거가 아닌 좀 얼굴도 막 달덩어리처럼 되고요. 몸무게도 첫째 아이 때 다르고 둘째 아이 때 다르고 계속 커지는 거였어요.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도로 또 원상복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어요.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. 그 셋째 아이로 인해서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면서 something wrong이다. 너가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. 그러면서 이 의사 저 의사를 불러서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서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. 쿠싱 신드롬은 adrenal gland 있죠. 부신에 종양이 생기거나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스테로이드를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2를 만들어놔야 된다면 저는 7, 8, 9, 10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됐어요.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.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먹을까? 그거 생각하는 게 제 하루의 일과였어요. 그것이 제 뇌를 지배하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.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의사가 저를 여러 가지 조사해 보더니 제가 듣는 귀에 들리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한데요. She's something wrong. something wrong이고 그 다음에 문페이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쿠싱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문페이스처럼 돼요. 커져요. 그리고 셋째 때는요. 첫째, 둘째 때 가졌던 것보다 엄청 커지더라고요. 80kg까지 나가는데 그냥 임신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먹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. 집에서 먹고 또 뷔페 같은데 또 저희 남편이 너무 먹는 걸 찾으니까 불쌍했던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먹었어요. 끝도 없이 먹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뇨까지 오게 됐죠. 당뇨가 300도 올라가고요. 그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는 안 되게끔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치료할 수도 없고 그 종양을 떼어내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참 아주 컴플리케이트했어요. 복잡했어요. 아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기만 기다린 거예요. 하루하루. 정말 너무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복잡하고 침대에서도 너무 무거워서 잘 수가 없었고 하루 종일 그 소파에 누워서 그 밖에 정원만 쳐다보면서 누워 있었던,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외롭고 힘든 1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왜 셋째는 또 생겨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,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되고 굉장히 슬펐던 그런 1년 기간이었어요. 근데 그 1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술을 이제 하고 나면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암은 아니었어요. 종양이었어요. 호두 크기만한 종양이 그 부신 중에 한쪽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이를 급히 정말 아이를 하루하루 숨을 심장하고 폐가 좀 완성이 됐나 그것만 보면서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되지도 않은 아이를 C-섹션으로 이렇게 낳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그리고서 2달을 조금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대수술로 들어갔어요. 그때 수술이 얼마나 컸는지, 몸은 커졌으니까 몸이 전부 비계가 얼마나 많겠어요. 그 대수술을 이제 하고 울면 나중에 그 고통의 소리가 회복되는데
짐승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게 저였어요. 너무 아프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것이 생생한데 이게 스트레스로 오잖아요. adrenal gland 부시는 우리가 급할 때, 어떨 때 급하게 일을 해내야 될 때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갑자기 차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뛰어든다거나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반사적으로 해내는 일들이 다 이 adrenal gland 에서 내주는 그 아드레날린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그 한쪽이 너무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한쪽 부신이 일을 안 하고 잠자고 있어요. 잠을 자고 있는 그 부신을 깨우는 주사를 또 한 달간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쪽이 없구나, 내가 일해야 되는구나 하고 잠자는 것을 깨우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정말 잘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깨워지는 동안 그 한쪽 부신이 살아나기 전에는 감기가 걸리면 안 되고요. 굉장히 면역력이 아예 없는 상태니까 이 팔에다가 그걸 끼워주도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고 이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연락해 주십시오. 그런 손에다 이걸 끼고 다녔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. 지금처럼 제가 그 비타민 치료라든가 어떻게 이 몸의 면역 기능을 올려야 되는가를 좀 더 알았더라면 굉장히 고생을 안 했을 텐데, 그 쿠싱 그 신드롬을 앓고 나서 그 종양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슈링크 몸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. 그 시간이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.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가. 그 2년 동안이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지고,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지금 같았으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 리듀스로 바이타민 B도 먹고 D, 아연 같은 거 잘 챙겨 먹었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냥 약간 공부만 했을 뿐이지, 미국에서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거든요. 교육행정학을 또 석사학위를 그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남이 먹는 비타민 하루에 한 알 뭐 이런 정도였죠. 그래도 이제 젊었으니까 그때는 건강하니까 이대로 가는가 보다 했었어요. 그러나 그 뒤로도 이제 키모테라피,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. 암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암은 슈링크, 이렇게 줄여들었을거나 떼어냈을지 몰라도 그 키모테라피 그 화학적인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몸이 다른 데가 더 많이 약화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합병증이 오잖아요. 저도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다른 그 마이너한 서저리를 2번을 더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작은 그 종양들이 몸 안에 자꾸 생겼어요. 그러니까 작은 종양들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염증 반응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살리려고 이 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백혈구를 싸서 그 종양을 해서 싸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죠. 지금도 그 딸한테는 너무 많이 미안해요. 사실은 부신 쪽이 많이 약해서 피곤을 많이 느끼고 메타볼라이즈, 대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 딸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항상 기도하고 비타민 치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 그런 기능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, 지금 아들 둘을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는데 엄마로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. 이 영상을 보시는 제 딸과 같은 분들, 아들과 같은 분들, 그리고 또 제 나이에 있으신 분들, 정말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잘 채워주지 않으면 이런 저 같은 큰 질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트레스를 엄청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핸들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 부신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거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,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제 몸에 투자하는 것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길이에요. 내가 아프면 나 혼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
항상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또 고생을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제가 한 가지 꼭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얹히지 말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정말 조용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타민 치료를 엄청나게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그 50대도 40, 50대를 잘 보냈어요.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0대에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많이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. 일하는 시간도 많고 머리 쓰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정말 메가도스로 빵빵하게 아이들한테 부담되지 않으려고 저 자신을 잘 정말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젊으신 분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그렇게 하잖아요. 건강하실 때 지금부터 정말 바이타민 C, D 또 E 잘 챙겨 드셔서 항산화, 산화 내 몸에 그 산화된 것을 안 막아줬기 때문에 종양이 그렇게 커질 때까지 제가 몰랐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타민 C는 항상 정찰 때처럼 우리 몸을 순찰합니다. 여유 있게 넣어주셔야 순찰도 하지 정말 몇 명 안 되는 경비 가지고 그 몸을 다 헤아리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메가로 넣어주십시오. 메가도스로 용량을 충분하게 넣어주셔야 정말 부유하게 돌아다니면서 없는 곳 구석구석까지 우리 눈이 가지 않는 곳, 손이 가지 않는 곳, 음식이 가지 않는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정찰하고 그것을 림파에 알려주고 또 그리고 T셀, B셀 강력하게 해서 이 면역을 단단하게 집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.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비타민과 미네랄 잘 챙겨 드셔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Have a great day.